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경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솔라나가 주제가 될 거고요. 바로 이 솔라나가 100만원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명에서는 기술적인 설명이 일부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하겠으나 이해가 안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무지성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라나 차트는 전고 260달러를 남겨두고 대략적으로 한 12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에 현재가가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전고 밑에 200달러 밑에서 밑돌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전체적인 형태를 보았을 때 그냥 이런 차트는 전고점을 저항으로 두고 그냥 밑돌고 있다. 그러니까 못 넘겨준 상태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상승하지 못하는 알트코인들의 특징, 전고점을 못 넘기는 그런 형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고점을 못 넘겨줬을 때, 그러니까 200달러가 아닌 260달러를 못 넘겨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투자자가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즉 사람들은 이 코인이 유망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상승에도 제한이 걸릴 거예요. 마치 이오스의 형태처럼 전고점을 못 넘기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 차트가 나올 수도 있고, 리플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가격이 나쁘지는 않지만 20년도, 21년도 때랑 마찬가지로 크게 못 올라가는 모습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벌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넘겼을 때, 전고점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물론 제가 굳이 A다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의 전고점, 흔히 말하는 18년도, 21년도 전고점을 넘겼을 때 얼마나 많이 상승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A다도 전고점을 넘겼을 때 그 고점 수준이 한 두세 배가량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승,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이 영역이 당연히 무너졌어야 되는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세도 방어하고 비트코인이 50%, 60%가 무너졌었던 21년도 여름, 그 장도 방어를 하고 두세 배가량 올려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강세가 잘 나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고점을 넘겨주게 되면. 그래서 솔라나는 이 테스트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한 차례 좀 실패를 했고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될 텐데 과연 260달러를 넘겨줄 수 있을까? 넘겨주게 된다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강세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넘겨주지 못하게 된다면 리플과 이오스 차트처럼 정말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저는 이 순간에 솔라나 현재가가 한 20만원이고 목표가를 100만원가량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20만원에 있기 때문에 160달러에 있기 때문에 700달러, 800달러 그를 주장하는 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미래에 260달러 근처까지 가고 전고도 넘기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당연히 관심도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솔라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부터는 왜 솔라나가 100만원을 가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누구나 폭등 전까진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럴듯한 약세나 하락이 오지 않는 이유를 갖고 있다. 솔라나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과 솔라나가 많이 상승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적인 특징, 공통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전문말로 서버가 중앙화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코인들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요. 솔라나가 중앙화되어 있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서버가 마비되고 그거를 센터에서 풀어주고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리는 22년도에는 먹힐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일주일째 그냥 서버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냥 일주일째 서버 터지고 그냥 트랜잭션이 다 실패하고,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불과 한 1년 전, 2년 전에는 이런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앙화라는 논리에 꽤나 합당한 이유가 됐었지만 지금 현재는 좀 다릅니다. 최근에는 서버 마비가 꽤나 줄어들었고요. 하나도 볼 수가 없죠. 한 6개월에 한 번꼴로 서버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화에 대한 반박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부분으로 탈중앙화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서버 마비는 6개월에 한 번꼴로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이 밑에 나오는 업데이트로 인해서 앞으로 판도는 완전히 뒤바뀔 예정입니다. 바로 업데이트명 파이어 댄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업데이트는 아닙니다. 이 솔라나 파이어 댄서 업데이트는 바로 중앙화되어 있는 또는 중앙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조가 많이 개선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속도나 수수료 같은 의미죠. 같은
방향성을 내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 입지, 압도적인 장점을 차지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압도적인 장점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파이어댄스가 뭐냐? 제가 먼저 좀 사과를 드릴 점이, 이 영상을 찍기 위해 뭐 설명서, 가이드 그런 것들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 정도 준비했는데 사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납득하게 설명할 수 있냐?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싹 다 지웠고요. 그냥 요약본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삭제했습니다. 먼저 서버 문제입니다. 현재 솔라나가 구동되는 그 언어 자체를 보면요. 솔라나 랩스는 러스트, 지토는 러스트, 시그는 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솔라나 랩스는 대략적으로 60% 가장 많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고, 지토의 경우에는 대략 30%가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둘을 더하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그럼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한 주도권이라는 것은 솔라나 랩스랑 지토가 검증자이기 때문에 투표로 인해서 어떤 게 결정될 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마치 대통령 선거 같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맞고, 이를 구동할 때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그는 주도권이 없죠. 그럼 솔라나 랩스랑 지토만 주도권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코딩 언어가 같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은 상태입니다. 러스트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데? 뭐 코드가 중요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솔라나 랩스가 서버가 마비될 때 한쪽은 살고 한쪽이 죽는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한쪽으로는 돌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서버가 터질 때 둘 다 같이 터집니다. 그러면 트랜잭션을 전혀 굴릴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면에 솔라나는 이더 킬러라는 이명을 갖고 있잖아요. 이더리움은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언어가 각자가 다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들이 각자 다른 언어를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솔라나가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말은 겉으로 봤을 땐 맞는 말이지만 이 검증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더리움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만큼 솔라나도 탈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지만 여기서 말하는 검증자 클라이언트가 어떤 언어를 구성하는가, 이게 솔라나에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이어댄스가 업데이트되고 나니 어떤 식으로 달라지나? 방금 전 위에서는 러스트라는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파이어댄스는 C와 C++ 언어를 사용하고요. C 언어 기반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로 구성된 검증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던 이더리움과 비슷한 또는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구성이 될 것이고요. 한 번에 마비되는 상황은 없어진다 또는 해소된다라고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댄서 개념은 사실 그냥 레이어 2 정도로 해석해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치 뭐 아비트럼 OP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대신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파이어댄서의 두 번째 장점 TPS랑, 그러니까 전송 속도 또는 거래 처리 속도가 한 100만 정도로 높아진다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한 100만 정도로 높아진다고 하고요. 이 100만이라는 수치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300배 정도 빨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도 압도적으로 저렴해질 것이고요. 지금의 거래 수수료가 줄어든다면 기존의 거래 수수료보다 1% 이하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펜타멀렛에서 밈코인을 거래한 사람은 이 솔라나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다못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고 하고요. 솔라나 중앙화에 있었던 문제점과 지금도 압도적으로 좋은 이 거래 속도, 거래 처리 능력과 수수료의 문제도 더 개선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파이어댄스는 앞으로 빠르면 3개월 안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늦으면 내년 초에 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개월이고 늦으면 한 반년 정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멀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마 업데이트 전후 그 일정이 잡히게 되면 상당한 임팩트를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치 이 모습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53K, 54K까지 무너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하락을 봤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가지 않던 모습과, 그리고 지금에 올라갔을 때 10%, 20% 올라가고 66K 또는 지금 가격인 63K까지 올라갔을 때
갑자기 상승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던 것처럼 이 모습이 똑같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 대중 심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건 파이어 댄서 업데이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ETF 내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처럼 무조건 상장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그림을 저는 해석하려고 해요. 현재 비트코인 ETF를 보면은 거래된 지 꽤 됐죠. 그리고 유입과 유출이 꽤나 많은 양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 ETF 타자도 이더리움으로 지목이 돼서 S1 문서를 수정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있고 이미 1번 타자랑 2번 타자는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ETF로 주목되고 있는 건 어떤 코인이냐? 사람들은 간혹 리플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BNB를 지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리플의 경우에는 왜 안 되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BNB는 조금 설명하라고 해요. 왜 비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다음 BNB가 될 수 없냐? 이 BNB의 ETF를 넘겨준다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중국에게 크립토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BNB는 바이낸스 거래소 자체 토큰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ETF를 먼저 상장한다? 그것보다 솔라나가 될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자는 솔라나로 보는 게 좀 더 논리적일 것 같고요. 현재까지 솔라나 ETF를 파일링한 사람, 그러니까 신청을 한 기업들은 기업들이라고도 좀 그렇죠. 두 개 존재합니다. 바네크랑 21쉐어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블랙락을 조금 예상하고 있고 이번 달에 신청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추측성 기사만 난무할 뿐 현실적인 부분은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 있을 때가 아니라 조금씩 그런 확률이 보일 때 약간 바닥에서 롱찬 희망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도 찾지 않는 광산에서 숨은 보석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대선과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이슈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갔고 또한 바이든은 대선을 포기하고 다른 인물로 교체를 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인물이 트럼프를 이길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대통령 인물로 트럼프를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밑에 부분까지 연계가 됩니다. 현재 솔라나의 가장 큰 걸림돌은 SEC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당연히 의장은 바뀔 것이에요. 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솔라나의 걸림돌은 거의 사라진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그림까지 연결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솔라나 ETF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돈 냄새 맡은 블랙락이 안건을 가져온다, 파일링, 신청을 한다 이런 그림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솔라나 ETF가 통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부된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앞으로는 승인이 된다는 그림을 좀 그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도 이 블랙락이 파일링할 것이다, 신청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 차트도 움직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솔라나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간다, 100만 원을 가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순간에서 제가 무조건 100만 원을 간다,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꽤나 합리적인 주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라나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유도 많이 했고요. 홀딩도 많이 했고 민코인도 따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솔라나 ETF가 반타작, 그러니까 추후에 솔라나 ETF가 거절이 나고 실패한다면 아마 제 포트는 타노스를 당할 겁니다. 그런데 타노스 당할 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간다면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